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절기에 어르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상하와 김은일의 마당집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1강에는 청라 언덕에서부터 마치고 계산성당을 거쳐 이상하고택 김은일의 마당집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제8강은 서상돈 고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상돈과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같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이는 건물이 이상하고택 맞은편에 있는 서상돈 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택은 대구시에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고택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택은 원래 앞에 아파트에 있었던 건물이나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축소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택 내부에는 서상돈 선생이 작성한 국채보상치서 등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상하 고택 쪽에서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이상하 시인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상하 서 있는 옆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이게 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서상돈 선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제가 들어가서 고택을 찍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다시 안채를 찍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상돈 선생의 고택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서상돈 선생의 양력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돈 선생은 1850년에 김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대구 세방골에 외조부가 계시는 쪽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병린 양묘 때 백부가 세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서상돈 선생은 증조부부터 천주교 집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병린 양묘 전에 백부를 면회 갔다가 백부가 멍석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쌀밥을 먹지 않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보부상을 시작해서 지물행상과 포목상으로 후에 3만석의 갑부가 된 분입니다. 그러다가 경상도 시찰관에 임명되어 세금고리대여법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상돈 선생을 강의하는 목적은 1907년 강문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서상돈 선생의 이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6월 30일 새벽 2시 반에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영면하셨다고 합니다. 자, 서상돈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1998년도에서 그 이듬해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10월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을 개관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1906년도에 우리 지역에는 강문사라는 출판사 겸 인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인들, 자산가, 관료들이 중심으로 신학문을 도입하여 자주자강의식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만든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조직으로 강문사 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도서와 시작품 교육 등을 통해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던 선각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문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처럼 보여서 앞에 근대 같을 통해서 대동이라는 그 글자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1월 29일 날 특별회를 열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문사의 사장은 김강재 씨고 부사장이 서상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주는 삼만석 갑부인 서상돈 씨가 실제 사주이기 때문에 그 전날 1월 28일 오후 3시경에 수창초등학교에 있는 부근에 있는 강문사 사무실에 서상동 부회장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김강재 사장이. 왜냐하면 그 이튿날 그 문회의 명칭을 대동강문회로 하기로 하려는데 그 부사장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제 좋다고 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김강재 사장이 그 을사조약으로 있을 때 경찰서 경무관 출신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국채보상운동 강문사 회장을 맡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채 1,300만 원을 푸념적으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1년 적자가 77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상돈 부사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니까 서상돈 그 부사장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창 고민 끝에 그러면은 우리가 담배를 끊어서 3개월만 끊어서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김강재 사장이 선생님 그러면은 내일 강문회 특별회의에 마치고 선생님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1월 29일 날 대동강문회 이게 특별 명칭을 마치고 나서 김강재 사장이 이제 이랬습니다. 국채를 갚지 못하면은 장차 토지라도 내줘야 하는 부를 뻔한 일인데 우리가 두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 특별회의에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때 서상동 부사장께서 우리 힘으로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서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으면은 그 1,300만 원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으로 국채를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돈 부사장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부터 이연금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800원을 내어놓았답니다. 이 800원은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집 한 채 가치가 100원이었대요. 100원 정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나도 이연금 4개소 이래서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이 2,000원 정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국민운동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래서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강재 사장이 그러면은 우리 미룰 것 없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합시다. 일단 나부터 석 달 동안의 담배값 한 달에 20전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값이 한 달에 한 20전 정도 된답니다. 그래 자기가 석 달 피를 60전 하고 자기는 사실 경찰 출신이다 보니 많은 돈은 없지만은 10원의 이연금을 별도로 내겠다 이래 해서 나머지 분들도 함께 모아서 2천여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4일 후에 1907년 2월 21일 날 이제 대동강문의 총회일인데 이게 미니소가 상공회의소 전신입니다.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단연회라고 담배를 끊는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시민회관, 옛날 시민회관, 지금 오페라 하우스 자리에 북후정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국채보상운동 모금을 위해서 대구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경상북도 41개 시군에서도 대표들이 다 참석하고 서문시장의 상인 대표들도 참석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국채 모금 운동을 시작하자고 정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상돈 부사장이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일진의 등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민족의식 함양과 독립사상 고취에 일조를 하면서 나중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국민대회에서 2월 21일 날 서상돈 부사장이 읽은 국채 1,300만 원 보상 취지서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동참하는 취지에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채 1,3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갚으면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 추세일 것입니다. 지금 국고로는 갚기가 어려운 형편인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나라의 소유도 우리 국민의 소유도 되지 못할 것이라. 2천만 동포가 석 달만 담배를 끊어 한 사람이 한 달에 20전씩만 대금을 모은다면 거의 1,300만 원이 될 것이니 만약 모자란다면 이런 10원, 100원, 1,000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출연시키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히 이를 발기하고 그 취지문을 붙이면서 피눈물로 엎드려 호소합니다. 이러면서 서상돈 부사장이 취지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서상돈 부회장이 이 취지문을 읽고 나서 서문시장에 직접 가서 엎드려 호소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잡는 김시복 씨라는 사람이 거금 10원을 이연금으로 내어놨다고 합니다. 그걸 본 서문시장의 국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어르신 여러분, 우리 대구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난해까지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78년도부터 달구벌 축제라고 해서 계속 기념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민들의 이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후정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한 2월 21일이
시민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부터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래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사실 별도의 기념 행사를 거창하게 하려 했습니다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대구 시민의 날은 국민대회를 개최한 2월 21일이고 그때부터 2월 28일 이거일까지 독립운동 주간이라는 것을 어르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2월 21일 날 북구정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이연금을 담배를 끊어서 이연금을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인은 사실은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녀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도 우리도 국민인데 하면서 남일동에 있는 7분의 부인 7명이 모여서 폐물을 우리가 모아서 동조를 하자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이 진골목에 있는 골목은 조금 이따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진골목은 달성터시 세거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7분 중에 대부분이 병규시를부터 해서 달성 서시들이 많습니다. 5분이나 이래 되지요. 그래서 폐물을 모으기 시작한 게 됩니다. 그것도 이틀 뒤에 2월 23일 날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종로골목에 가면은 기생들이 요정을 비롯한 기생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근본 회장 기생 막말로 하면 회장인 염용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남일동에서 폐물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금 집 한 채 값인 100원을 이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로에 있는 기생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별도의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와 별도로 따로 기생들이 폐물을 모아서 이제 서상돈시 사무실에 어느 날 묘령의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폐물을 들고. 그래서 그 묘령의 아가씨가 서상돈 사무실에 와서 자기네들도 비록 부녀자는 아니지만은 자기네들도 폐물을 모아서 이렇게 왔노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돈 부회장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담배 끊고 해서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까 우리도 국민이다 이래 하면서 하는 수 없이 그 폐물을 받아서 금고에 넣고 소파에 앉으니까 이 묘령의 아가씨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볼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소녀가 선생님을 흠모해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모실 기회를 주시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상돈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소녀의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지요.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은 큰일 수행 중이니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생각이 나서 서상돈 부회장이 종로에 있는 요정을 다 다녀봐도 찾지를 못했답니다. 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서울의 김서방 찾기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시의 인연도 인연인데 해서 서상돈 선생이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성들도 참석한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전국 8도에 28개 여성단체와 19개 준단체가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 유적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해당은 저쪽 보이지요? 수창초등학교 옆에 저기에 있는 강문사 터가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저 터가 수창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데요. 여기가 국채보상운동의 어떻게 보면은 발상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태평로 북구정이라고 좀 보이죠? 지금 오페라 하우스 자리. 요거는 군민대회를 개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문시장은 보이죠? 좌측에. 요거는 서상돈 부회장이 엎드려서 호소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서성로의 서상동 고택이 되겠습니다. 요게 진골목은 남일동 7부인 폐물 폐지 물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상돈 묘소는 수성구 범물동에 가면은 천주교 묘지가 있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여기에는 기념공원이 있고 기념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남일동 부인회입니다. 여기에 그 진골목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2월 21일 날 군민대회에서 남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나타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전국적으로 폐물을 바쳤다. 이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그 편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성기념비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가면은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요게 뭘 뜻합니까? 쌍가락지지요. 여성 7 부녀자가 쌍가락지를 내어놨는 내역이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위에는 동포아라는 여기에 요렇게 경고 부인 동포라는 경문이 거기에 위에 적혀 있습니다. 요 뒷면에는 전국 28개 여성단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림문 동포와 밑에 자, 어느 집에 모씨가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앞에 보면은 경고 부인 동포라 이런 경문이 있습니다. 7 그 부녀들이 우리나라 부인 동포에게 고하는 경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녀자의 몸으로 규문에 있으면서 삼종주의에 간섭할 마음이 없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과 백선된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여자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폐물뿐입니다. 태산이 작은 흙덩이를 사양치 않고 바다가 작은 물줄기를 사양치 않아 저렇게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뜻있는 부인 동포들은 많고 적음의 구애됨이 없이 진심으로 도와 국채를 완전히 보상한다면 천만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대인매일신보에 실렸던 경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그 수창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문사 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송로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가면은 김강재 사장과 서상동 부사장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채보상 기념공원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옛날에 헬기로 이동한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단풍이 든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기념공원은 98년도 3월부터 99년까지 만들었고 달구보 대종도 이때 만들어서 연말에 달구벌 대종에서 연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단풍 든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오솔길 떠 있고 하배 강량도 있고 자, 여기에 이게 달구벌 대종의 모습입니다. 자, 2월달 되면은 홍매화 골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솔길에 가면 홍매화가 이렇게 이쁘게 피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 가로수길입니다. 요게 왼쪽에 게 재작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지난해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옆에 입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2011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그 다음 더 큰 게 201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지난해 2월 21일 날 국민대회 개최한 날 제막식을 거행했는데 요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공평내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해 국민의 날 여기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